이분은 그 오픈하시기 전에 제가 사진을 처음부터 세팅을 다 해드리고 저녁에 보정모까지 보내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셨어요. 오픈하자마자 바로 반응이 있어서 근데 반 이상이 다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혜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랑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 편에 이어서 인테리어 관련된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정프랑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지금 자연광 렌탈 스튜디오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운영하면서 사진 촬영이랑 공간 스타일링 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되셨는데 사실 오늘 처음 뵙는 분은 아니고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랑 인연이 되셨죠? 저는 원래 퇴사하고 좀 놀다가 이것저것 시작해보려고 알아보는 와중에 햇부님 블로그를 통해서 에어비앤비 공부를 하게 됐고요.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생겨서 동영세 5기를 수강을 했어요. 그때 수강하면서 자연광 렌탈 스튜디오도 오픈했고 또 햇부님 하시는 초성장 스터디도 같이 하면서 인연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전공세 5기로 이제 렌탈 스튜디오 2호점까지 내시고 이제 홈 스타일링과 공간 스타일링의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프랑 작가님은 어떻게 하다가 인테리어 이렇게 관심 갖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애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워낙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었지만 집을 꾸밀 수는 없었거든요. 꾸며놓으면 애들이 다 어지럽히고 그리고 또 애들이 유치원에서 만들어놓은 거는 제 감성에 안 맞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렌탈 스튜디오를 하면서 제가 못했던 걸 그곳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전 또 셀프 인테리어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문에 몰딩도 붙이고 벽에 웨인스푸팅도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들은 고객님들이 좋아해주시고 하나하나 꾸밀 때마다 매출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적용했던 인테리어 꿀팁을 한 3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하시는 분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3가지. 이것만 안 해도 인테리어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그 벽지, 장판, 문 이런 거는 최대한 기본 색깔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처음에 한번 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배를 다시 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 커튼이나 문, 바닥 같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색깔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벽지는 하얀색, 바닥은 마루 색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포인트 주고 싶으면은 러브를 깐다든지 데코 타일을 깐다든지 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베이스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평범한 집이 되니까 그런 포인트를 줄 때는 소품에 주시면 되는데 그 소품들의 색깔과 톤앤톤을 좀 맞춰가지고 하시면 좋아요. 포인트 색깔을 초록색으로 정하셨으면은 초록색에 가까운 아이템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초록색들 사이에 통일감이 생기면서 인테리어가 좀 완성도가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인테리어의 꽃은 조명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천장 조명만 다들 신경을 쓰시는데 천장 조명 외에 스탠드 조명이라든지 탁자 조명을 공간마다 꼭 한두 개씩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색깔은 전구색으로 넣어주시면은 천장 조명을 켰을 때랑 보조 조명을 켰을 때의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예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네. 포인트 주는 소품으로 해결을 하고 네네. 조명은 너무 백색 등에만 의지하지 말고 무드등 같은 걸로 분위기를 연출하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 포인트 주는 소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소품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색깔을 좀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방 같은 경우에는 침구 색깔에 만약에 노란색 침구를 썼으면 노란색 튤립이라든지 노란색 조명을 넣어서 좀 통일감을 주고요. 또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좋은 거를 써요. 왜냐면 패브릭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싼 거를 쓰면 공간 자체가 좀 싼 느낌이 나는 게 있어서 패브릭을 너무 비싼 건 아니잖아요. 좀 부드럽거나 소재가 좋은 거를 찾는 편입니다. 커튼이나 침구에 넣는 거는 좀 좋은 거를 써주시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 주는 소품 선택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최근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여러 차례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그 에어비앤비를 다니시면서 에어비앤비를 하나 차려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네.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다니다 보니까 위치가 괜찮은 곳에 차린 에어비앤비는 지하철역에는 좀 멀더라도 예약률이 꽤 높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1박도 아니고 거의 뭐 5박 이렇게 한 곳에다 머물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이 에어비앤비가 적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외도민 같은 거 허들이 높긴 하지만 한 번은 해보면
하기는 좋은 시점이라 생각해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촬영 갔던 사진의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정프랑 작가님이 촬영을 해주시고 나서 요즘 감성 숙소로 변화했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포인트 주셨는지 한번 이야기 주시겠어요? 우선은 공간 자체가 신축이라서 깔끔은 했지만 요즘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소품 같은 거를 좀 집중해서 찍었고 또 연출 사진을 꼭 저는 넣어주는 편이거든요. 빈 스크린이나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제가 아이패드라도 가져와가지고 예쁜 화면에 유튜브를 띄워놓고 빵이나 이런 거를 보고 같이 찍어줘요. 공간이랑 어울리게. 그런 연출것이 들어가면 훨씬 요즘 느낌이 나고 보정 자체를 좀 따뜻한 느낌으로 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숙소이기 때문에 호텔이 아니라 좀 가정집에 머무는 그런 느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따뜻한 느낌으로 보정을 해드리면 훨씬 공간이 아늑해 보이는 느낌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그렇게 변경하고 나서 매출이 늘었다고 연락을 받으셨죠? 이분은 그 오픈하시기 전에 제가 사진을 처음부터 세팅을 다 해드리고 저녁에 보정문까지 보내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셨어요. 바로 오픈을 하셨는데 오픈하자마자 바로 반응이 있어서 그 달력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반 이상이 달력 되어 있더라고요. 오픈하자마자 거의 반을 네. 받으신 거니까. 네, 맞아요. 제 생각에도 사진에 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정프랑 작가님한테 맡겨도 되지만 못 맡기고 셀프로 찍으실 분들을 위해서 사진 찍을 때 꿀팁 3가지를 알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처음에는 그 카메라, 보통 핸드폰으로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카메라에 지문 같은 게 많이 묻어있거든요. 그거는 꼭 옷으로 닦으시고 화면도 제일 밝은 화면으로 찍으셔야 돼요. 보통 좀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찍으시는데 공간 사진을 찍을 때는 가장 밝게 해놓고 찍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직 수평 맞추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카메라를 좀 길어서 찍는다거나 왜곡이 발생하게 찍거든요. 물론 이게 보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찍을 때부터 수직 수평을 맞춰서 찍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휴대폰에 보시면 격자를 켜는 게 있어요. 카메라에 분할 선을 나눠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켜서 여기에 최대한 맞춰서 찍으면은 수직 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정. 사실 저는 그 밝기나 대비 이런 요소를 하나하나 조절하시지만 좀 일반 분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스노우나 푸디 이런 애들 들어가서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필터를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필터를 100%로 적용하게 되면 좀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한 30-40% 정도만 적용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정프랑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들을 한번 공개했는데 혹시 연락을 하고 싶다면 블로그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저도 이제 공간 스타일링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포트폴리오나 작업들을 블로그에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정프랑 치셔서 들어오시면 블로그도 있고 오픈 채팅도 있고 인스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정프랑 작가님의 인테리어 꿀팁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옆에서 진짜 봐도 정말 잘 꾸미시고 요즘 딱 인스타그램 감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정프랑 작가님의 인사이트를 참고로 하셔서 한번 적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